석사든 박사든 아니면은 내가 학사든 이 세 분들의 공통상이 혹시 뭔지 알아요? 공통으로 있으면은 취업할 때 도움되는 거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피커 케빈입니다. 오늘은 저희 커피 취업 Q&A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상시에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듣는 그런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그동안 답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 현장에서 질문을 들었던 부분 중에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그 질문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이제 공통사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공통사항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그러면은 다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많이 모인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값들을 토대로. 근데 저도 이제 질문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일부가 아닐까. 그래서 그동안 많이 모였던 그런 질문들을 제가 취합을 해봤고, 사실 이런 질문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할 때 학점은 몇 점 정도가 취업에 유리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학점. 보통 이 4.5점 만점이죠. 보통은 4.5점 만점인데 몇 점이 유리하냐? 점수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학점을 보는 사람이 이게 인사 담당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직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인사 담당자는 인사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 거고, 현직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할 여러분들의 팀장이나 본부장님 또는 부장님, 여러분들하고 직접 같이 일할 내 직속 상관이나 그 위에 같은 실이나 같은 팀에 있는 그런 분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력서는 여기는 두 분 다 봅니다. 두 분 다 보기 때문에 이거를 몇 점이 더 유리하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거예요. 4.5점 만점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보통 B- B0, B뿔 이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거는, 이 취업 시장을 보면은 3점대가 아닌 2.5점 이렇게 되면은 앞에 2가 되면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했었냐고. 그럴 때 뭘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학점이 좀 낮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숫자라는 게 되게 명료하잖아요. 앞에 숫자가 3이냐 3이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물론 앞에 숫자가 4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4인데 평균 학점을 내가 4.2를 맞겠다, 이거는 글쎄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뭐 3점 지금 8 몇이다 3.9 몇이다 평균입니다. 평균이 3.9다 하면은 4점대 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죠. 근데 내가 지금 3점대야. 내가 남은 학기를 보니까 4점대로 갈 수가 없어.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괜찮아요. 3점대라도 취업을 하는데 학점 때문에 취업이 안 됐다? 앞에 숫자가 2가 아닌 이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앞에 숫자가 3이면은 그래도 취업을 준비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 숫자가 3만 넘어라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논문, 특허, 프로젝트, 인턴, 자격증, 어학 중에서 뭐부터 써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 석사든 박사든 아니면은 내가 학사든 이 세 분들의 공통사항이 혹시 뭔지 알아요? 지금 이 셋 학위자 분들의 공통사항, 공통으로 있으면은 취업할 때 도움되는 거 뭘까요? 어학입니다. 어학을 우선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석사나 박사분들은 어학 따로 논문 따로 이거를 같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잖아요. 병렬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병렬로 진행할 때 석사나 박사분들은 어차피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셔야 되지만, 그 전에 내가 같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에는 어학이 무조건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복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지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연봉도 저는 복지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1년에 연봉은 얼마인지, 그런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높은 복지를 원한다, 괜찮은 복지를 원한다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공기업 내지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공기업 내지 대기업의 채용 공고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다 어학을 요구합니다.
물론 논문이나 특허 이런 것들은 석사나 박사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학사분들은 있으면 정말로 감사한 거죠. 특히 특허 같은 것도. 근데 프로젝트나 인턴, 자격증 다 중요하지만 어학이 무조건 1순위. 자, 그럼 2순위는 뭐인 거 같냐? 2순위는 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2순위 보통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보통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자격증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여러분들이 기계 직렬이나 아니면 전기 직렬이나 이런 특정 직렬에서는 해당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우대상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우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자격증은 제 생각에는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저는 순위가 밀려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프로젝트에는 이게 지금 사회로 나오기 전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하시기 전이죠. 사회로 나오기 전, 사회로 나온 후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지는데 프로젝트의 형태는 동일하다라고 저는 봐요. 사회 나오기 전, 즉 학교인 거죠. 아직은 학교에서 하시건 사회 나온 후 회사에서 하시던 프로젝트의 형태, 즉 이거를 운영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가운데 리더라는 거는 있고요. 목표라는 것도 있고요. 예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한, 리더 누구고, 목표는 뭐고, 예산 얼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오기 전이나 학교 나온 후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 사람이 겪어봤냐, 안 겪어봤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2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3순위가 뭐냐? 3순위는 저는 인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자꾸 밀려나네요. 맞아요. 자격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우대사항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할 때 우대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취업에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는 저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부분의 인턴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턴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경험한 이 인턴 안에서 내가 자소서에다가 쓸 스토리가 여기서 너무나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인지하고 내가 순위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인턴 3번째, 그 다음이 자격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또 볼게요. R&D 말고 어떤 길이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과학기술 관련돼서 지금 전공인 거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공학 계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학 계열을 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내가 많이 지원을 하거나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굳이 이걸 나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아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이 성향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직무를 선택하실 때 직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시는 업무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를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좀 더 마음적으로 원하는 방향을 하시는 게 맞아요. 설령 그게 내 전공과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내 마음에 따라서 이 길을 내가 가야겠다 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결정하시고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셔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이가 30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60세까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직무라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다가 내가 바꾸는 거랑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진하게 색깔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계속 쭉 가는 거랑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따라서 수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 성향에 맞는 선택법은 먼저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하거든요. 내가 지원한 이 직무는 사회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거겠지? 이런 걸 수행하는 거겠지라고 예측과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측과 예상을 하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현실판이에요. 내가 이거를 혹여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이직을 할 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또 내셔야 되고 어학 점수가 혹여나 만료됐으면 다시 준비하셔야 되고 준비할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맞다.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매체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먼저는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고 그게 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다가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리실 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1, 2, 3 이런 식으로 나누셔가지고 첫 번째는 이런 직무, 두 번째는 이런 직무, 세 번째는 이런 직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직무에 한 10년 후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 10년 후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인지 알아요? 거기 있는 보통 부장님이나 또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에요. 이 모습 봤을 때 너무나 멋있어, 너무나 매력스럽고 나 이거 하고 싶어, 가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만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반짝 마음에 들 수 있는데 이 10년 후의 모습이 여러분들 요거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업무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계속 커리어도 쌓아 나가실 거잖아요. 커리어 쌓아 나가실 때 부장님이나 과장님의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괜찮다라고 한다면 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필요가 있다. 요겁니다.